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에 피자판 위에 피자를 얹어 놓을 수 있는 이 피자를 찍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선별 매트릭스 기법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죠. 자기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머릿속에 있던 것은 이제 구체화, 손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선정된 아이디어를 글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로 발명의 명칭도 써봐야 되고, 확인한 어떤 문제점도 쓰고, 핵심 아이디어, 그 중에서 아이디어 중에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특징 등을 글로 쓰는 발명 아이디어 설명서를 작성하고, 스케치나 도면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발명 아이디어 설명서, 이것을 하나 쭉 써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두꺼운 종이로 만들거나 배달용 피자 상자를 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 중에서 먼저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해보고,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해가지고 스케치 중에서 제일 나은 스케치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 재료를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인지, 종이로 만들 것인지, 플라스틱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구체화를 해봅니다. 다음 단계로는 실행 단계가 되겠죠. 모형이나 시제품을 만들면서 제품 모양과 특성 및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골판지, 커터칼, 연필,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실습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알아놓고 하기 바랍니다. 발명에 관한 것을 설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도록 합니다. 골판지 위에 도면과 선을 따라서 긋는다. 그 다음에 칼로 자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름질이라고 그래요. 마름질 하기. 자, 가운데 접힌 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 손잡이 부분을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걸 실행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다 했으면 이것이 정말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발명의 전 과정을 발표하면서 서로 발명 아이디어의 특징과 장단점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이 제안한 발명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나? 내 아이디어가 효과를 잘 표현했는가? 동료 평가는 활동 과정 속에서 모든 분들이 서로 의견을 잘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가? 활동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정확히 잘 전달했는가? 이런 것이 동료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위에 보면 브레인스토밍 규칙은 무엇인가요? 라고 썼어요.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별로 앉아가지고 자,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자 하고 이야기할 때 이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판과 비난을 금지해야 된다.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때 야, 그건 안 돼. 그건 너 안 될 거야. 이렇게 비난이나 비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이에요. 두 번째,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많은 양을 갖다 추구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질이 참 질이 좋은 것 같아. 어떤 질보다는 양, 한 개, 두 개보다는 20개, 30개 많은 양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엉뚱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뭐라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아이디어도 허용해요. 그렇게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지를 하고 아이디어를 연계시켜가지고 발전시킵니다. 아이디어를 서로 다른 것하고 연계도 시키기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규칙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의견을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고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연계시키는 것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163쪽을 보게 되면은 투상도 그리기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 오게 되면 선생님과 같이 이런 투상도를 그려볼 거예요. 정투상법이고 등각투상법이 있는데 등각투상법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등각투상법이라고 그래요. 자, 등각투상법에서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등각투상법은 서로 120도를 이루는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해서 이들 축의 문제의 크기를 옮겨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120도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은 후에 나머지 선들은
불필요한 부분은 선을 제거해서 이렇게 등각이라는 것은 각이, 등자, 등식, 나란할 등자예요. 등각이 똑같다 해서 등각 투상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0도, 이쪽으로 120도, 이쪽으로 120도, 이쪽으로 120도 해가지고 각이 똑같다 해서 등각 투상법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보게 되면 사투상법이 있어요. 자, 기본 위에 수평수를 먼저 긋고요. 무채 정면을 실제와 같게 딱 그린 다음에 오른쪽 45도 각도로 쭉쭉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쭉쭉 그린 다음에 옆으로 수평, 세로 수직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45도 각도로 했다 해서 우리가 사투상법이라고 그래요. 사라는 것은 경사가 졌다 이런 뜻이에요. 경사할 때 사자예요. 그래서 사투상법이랍니다. 등각투상법은 아까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60도, 이쪽으로 60도 해가지고 이것을 등각투상법이라 해요. 자, 사투상법은 이렇게 오른쪽 각도로 45도 된 것이 사투상법이다. 자, 그러면 정투상법이 있어요. 위에는 등각투상법이 있고 정투상법이 있는데 우리 이걸 제3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밑에 쪽에 있는데 십자가로 했을 때 왼쪽 밑에 부분이 3사분면이에요. 1, 2, 3, 4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제3각법이라고 우리나라 KS에서는 이 삼각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 이걸 정면도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자, 여기 위에 등각투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에 정면에서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니까 이 모양이 니은자 모양이 정면도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오른쪽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오른쪽에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네모 하나 위에 또 위에 네모 하나가 있으니까 가운데가 보이니까 두 개의 직육면체가 되겠죠. 자, 이번엔 평면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자, 왼쪽에 사투상법합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을 때 밑에 쪽으로 직육면체 두 개가 붙여져 있는 꼴이 되겠죠. 즉, 이 모양이 됩니다. 이게 평면도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딱 내다 보니까 이렇게 직육면체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3각법이라고 해서 삼각법에는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좌측면도를 사용해요. 왼쪽에 이상이 더 많이 다양하게 더 굴곡이 많다라든가 할 때는 좌측면도도 사용하지만 보통 우측면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합니다. 평면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평면도. 여러분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 여러분 아파트에 딱 들어섰을 때 바닥에서 1m 정도를 해가지고 옆으로 딱 잘라가지고 위에 지붕 쪽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평면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교과서 166쪽을 보게 되면 자연을 모방한 발명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문어의 빨판을 모방한 흡착기가 있고요. 이렇게 문어의 빨판을 이용한 이렇게 흡착기를 만들었고요. 도마뱀의 발바닥을 모방한 수직벽을 기어다니는 스티키 로봇이 있어요. 자, 개코 도마뱀인데 이거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스티키 봇이라고 그러는데 스티키 로봇이라고 그래요. 도마뱀의 3배속으로 했네요. 발바닥에 빨판을 이용해서 유리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스티키 로봇, 스티키 봇 봤습니까? 자, 봤죠? 그 스티키봇은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 무수한 주름과 미세한 털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벽이나 천장에 자유롭게 붙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고래의 몸통 모양을 이용한 잠수함이 있겠고요. 여기 우원가시를 모방한 벨크로, 우리가 말하면 찍찍이라고 그러죠. 찍찍이도 있고요. 두더지 앞발을 모방한 굴착기, 버킷, 이렇게 앞발 모양을 이렇게
이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 버킷이라고 그래요. 장미 넝쿨에 예를 들어서 양치기 소년이 양들이 사니 가시 달린 장미가 우거진 곳은 잘 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가시 철망의 울타리를 발명했다고 해요. 자, 확인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뭐뭐뭐 기법은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기법으로 주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등의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여튼 질보다도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연관성 있게끔 해가지고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하여튼 연관성 있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스티커라든가 그냥 써가지고 여러 명이 많이 써내는 것을 갖다가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무슨 기법입니까? 확산적 사고라고 그러겠죠. 두 번째, 무슨 기법은 확산적 사고 기법을 통해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평가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기법으로 PMI 기법, 아이디어 선별 매트릭스 등이 있다. PMI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이라고 그랬죠. 좋은 점과 좋은 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고 아주 흥미롭고 창의성 있는 점은 뭐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점 갖다 우리가 골라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선별 매트릭스 아까 봤죠. 선을 그어가지고 9개 영역으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그 아이디어가 선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무슨 기법이랍니까? 수렴적 사고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놓으세요. 수렴적 사고 기법과 확산적 사고 기법은 알아놔야 됩니다. 자, 발명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형 또는 무엇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뭡니까? 그렇죠. 시제품 임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를. 자, 교과서 168쪽에 보면 재미속소 학습 포인트를 보도록 합시다. 무엇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있다. 쭉 내려봅시다. 뭐가 나오나요? 지식재산권이죠. 자,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을 새롭게 생각해내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알아맞혀보세요. 뭘까요? 그렇죠. 발명이라고 그러죠. 자, 아이디어 선별 매트릭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한 사고 기법에 해당한다. 선별 매트릭스는 확산일까요? 수렴적일까요? 자, 그렇죠. 수렴적 사고 기법에 해당된다. 무슨 투상법, 등각 투상법이 있고요. 사투상법이 있고요. 정투상법이 있는데 정투상법이 아까 제3각법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은 서로 120도를 이루는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축의 물체의 크기로 옮겨서 나타내는 기법이다. 무슨 투상법일까요? 120도니까 110도 3개면 36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이 똑같다 해서 등각 투상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준과 표준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